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오늘은 중1 A2 정수와 요리수 파트 1 정수와 요리수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정수입니다. 자, 정수를 배우기 전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배우고 그 다음 양수와 음수를 이해한 뒤 그 뒤에 정수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부호라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부호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주어지고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는 왼쪽이 아니면 오른쪽, 위가 아니면 아래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반대가 되는 성질을 양의 수로 나타낼 때 한쪽에는 플러스 부호, 다른 쪽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낸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바로 문제를 통해 얘기해 볼게요. Q1에 15면 증가를 플러스 15로 나타낸다면 35면 감소는 마이너스 35로 나타내달라. 부호를 마이너스로 사용하여서 플러스와 다르게 나타내달라 라는 뜻입니다. 자, 3,000원 지출을 3,000원이 나갔다.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면 3,000원이 들어온 수입은 플러스로 나타내고 3,000으로 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해발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에서 200m로 올라가면 플러스 200으로 나타내겠다. 그러면 해저 110m는 이 기준선으로 아래쪽으로 110m 내려갔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10m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주어지면 그 기준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호의 사용이 뭔지 알았고요. 이제 양수와 음수를 알아봅시다. 양수는 말 그대로 플러스를 붙인 수, 음수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를 붙인 수입니다. 참고 잘 보세요. 부호 플러스와 부호 마이너스는 사칙 연산의 기호, 더하기 빼기와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거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플러스 2라는 것은 하나의 수예요, 수.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3을 빼라는 소리가 아니라 수라는 겁니다. 수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물방울 1개, 물방울 2개, 물방울 마이너스 1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음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음수는 자연에 실제하고 실제하지 않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선의 이름은 수직선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준이 되는 것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기준이 되는 것에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의 부호를 붙인 수라고 아셔야 되고요. 음수는 음의 부호를 붙인 수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정수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배웠던 수는 항상 자연수였습니다. 자연수란 뭔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숫자를 자연수라고 배웠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 자연수는 항상 양수였습니다, 그지? 자, 그런데 플러스 부호가 자연수는 이 앞에 플러스라는 부호가 항상 생략이 되어 있었어. 항상 생략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숫자가 많겠다. 그죠? 그럼 얘는 음의 자연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수라는 것은 양의 정수가 있고요. 음의 정수가 있고 0이 있습니다. 정수에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 양의 정수 1, 2, 3 쭉쭉쭉.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쭉쭉. 그리고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0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봅시다.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그러니 0은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아래 수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찾아라. 양수라는 것은 그 수 앞에 더하기가 붙어 있는 또는 더하기가 없이 생략되어 있는 수다. 그지요? 제가 양수를 다 찾아볼게요. 1.2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 2와 5분의 4 그리고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음의 정수를 찾아볼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6 그 다음 마이너스 10.4 10.4는 정수가 아니에요. 정수는 여기서 정수라는 것은 1, 2, 3 쭉쭉쭉 또는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쭉쭉 0 이 세 가지를 정수라고 불렀다. 그죠? 즉 정수는 이런 숫자와 같이 소수점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 마이너스 10.4는 정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얘는 왜 정수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약분을 하면 어떤 숫자랑 같아? 마이너스 2라는 숫자랑 같아. 여러분들이 보기에 분수처럼 보일지라도 그 실질적인 의미는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얘는 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눈에 분수처럼 보인다고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자, 3번 정수를 구해봐. 정수 1, 2, 3과 같은 양의 정수 0과 같은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같은 음의 정수를 찾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6 0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3개를 배웠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부호의 사용이었고 이것은 사칙 연산과 다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호를 수 앞에 붙이게 되면 플러스 부호는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부호는 음수가 된다. 그리고 정수라는 걸 배웠는데 자연수 앞에 플러스를 붙이면 그것은 앞으로 양의 정수, 음의 부호를 붙이면 음의 정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0도 정수입니다. 문제 풀게요. 제가 이 부분의 문제들은 개념 확인용 예시 문제, 예제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은 유사한 문제, 유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유제는 강의를 멈추고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주세요. 그러나 푸는 시간이 한 문제에 3분 이상이 걸린다? 그냥 강의를 먼저 듣는 게 낫습니다. 자, 1번 다음을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1시간 전, 1시간 후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 게 기준이라는 건데 부호는 기준을 따져야 되는데 기준은 지금 시점을 따지겠다. 그죠?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라면 뭔가 플러스 1시간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이면 마이너스 1시간이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답이 각각 마이너스 1시간
플러스 1시간 이렇게 하면 됩니다. 2번 20% 증가는 플러스 20%, 30% 감소는 마이너스 30%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3번 지하 3층과 지상 5층 0층을 기준으로 당연히 지하 3층은 마이너스 3층, 지상 5층은 플러스 5층 부호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나와 있네요. 플러스를 붙여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플러스 생략하면 안 되네요. 2번 다음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여라. 자, 이 숫자를 잘 볼게요. 0이란 숫자보다 3만큼 큰 수 플러스 3이고 양수다. 그죠? 양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2번 0보다 마이너스 3.9만큼 작은 수 마이너스 3.9이고 음수라고 적어야겠다. 그지? 자, 마지막 0보다 5분의 1만큼 큰 수 플러스 5분의 1이고 양수가 되겠다. 그죠? 3번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음수이다.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음수 맞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의 정수는 플러스 부호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죠?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가 항상 자연수 1, 2, 3, 4, 5를 쓸 때 플러스를 붙였습니까? 아니죠. 항상 우리는 플러스 부호를 생략해서 나타내었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늘 불렀던 자연수와 같습니다. 3번 문제 하다가 여기 넘어왔고요. 자, 3의 3번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다. 둘 다 아니에요. 동그라미. 자, 4 모든 정수는 자연수이다. 아니죠. 자연수라는 거는 플러스 1, 플러스 2 양의 정수지. 그래서 아니에요. 5번 양의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플러스 1이다. 양의 정수는 뭐였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플러스 1 맞네요? 맞아요. 그 다음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정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양의 정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양의 정수는 양수와 달라요. 음의 정수는 음수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이 아니야. 0도 있어야 합니다. 4번. 자, 여러분들 스스로 채울 수 있어야겠다. 그죠? 1번. 서로 반대가 되는 성질을 양의 수로 나타낼 때 기준에 띄는 수를 0으로 두고요. 한쪽에는 양의 부호 플러스, 다른 쪽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낸다. 0보다 큰 수로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수라고 하고요.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한다. 그리고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고 하고요. 자연수에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설명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 유리수. 자, 우리 뭔가 수라는 이름이 붙은 게 많아요. 자연수가 있었고 정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유리수라는 걸 배워야 해. 여기서 유리라고 하면 잘 깨지는 글래스가 아니고요. 유리하다는 것은, 유리라는 것은 있을 유자에 이치할 때 이를 합쳐서 이치가 있다는 말인데
잘 안 와닿죠?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비율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유리수는 비율이 있는 수다. 더 정확하게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던 것이야. 그러면 복습시켜야지. 비와 비율은 달랐는데요. 3대 4라고 쓰는 것은 비입니다. 이것은 비야. 그런데 3대 4를 비율로 쓰면 4분의 3이죠. 이것은 비율이야. 그러니 유리수라는 것은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뜻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라는 것이 유리라는 뜻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유리수란 뭐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영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유리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유리수가 뭐냐고?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것은 종류가 두 가지야. 그 안에 정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정수가 아닌 나머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아까 정수에는 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그 사이에 0이 있다고 했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을 이 체계 안에 분류를 하면 마이너스 3은 음의 정수, 여기로 가는 거죠. 7이라는 것은 양의 정수 7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3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3분의 1은 일단 비율로 나타내줬지. 그러니 유리수야. 유리수인데 정수입니까? 정수가 아니죠.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 3분의 1. 또한 마이너스 2와 5분의 1은 비율로 나타낼 수 있지.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1이잖아. 얘는 비율이 있어. 있는데 정수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비율이 있어서 유리수이지만 정수가 아니므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의 체계를 한번 알아봤어. 자, 그럼 유리수가 뭔가요? 여기 나와 있네. 유리수라는 것은 있을 유, 뭐 다스릴 리, 셈수라는 이런 한자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해달라? 비율이 있는 수 또는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 수를 유리수라고 하고요. 자, 이것이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야. 약속은 약속대로 외워야 해. 유리수라는 것은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고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A와 B는 정수이고 A와 B는 정수이고 B는 절대로 0이 아니야. 왜죠? A 나누기 B를 하는데 B가 0이 되면 A 나누기 0, 0분의 A 이런 거는 수학이 아니지. 이런 것은 수학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 분모에 있는 B는 0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리수라는 게 있다. 유리수는 비율이 있는 수다. 그러니 B분의 A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면서 이 분모와 분자는 모두
정수이고 분모는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 이 수를 유리수라고 하겠습니다. 잘 와닿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 모든 수는 유리수야. 7분의 3 유리수야. 7분의 100 유리수야. 마이너스 9872분의 1 유리수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웬만한 수는 유리수입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Q1과 Q2 예제는 강의 보면서 바로 저랑 같이 푸시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5를 다음 수에 해당되면 동그라미, 해당되지 않으면 X 표시를 하래요. 마이너스 5는 음수야. 제가 동그라미만 칠게. 여러분, 저도 다 같이 쳐야겠다, 그죠? 마이너스 5는 양수 아니야. 음수 맞아. 유리수 맞아. 정수 맞아. 자연수 아니야. 자, 마이너스 2분의 1 양수 아니죠. 음수죠. 유리수인가요? 비율로 나타낼 수 있어. 유리수야. 정수 아니야. 그 다음 자연수도 아니야. 자, 여기서 또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질문, 마이너스 3분의 6은 정수인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가? 얘 약분하면 마이너스 2지. 얘 정수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에 B분의 A 형태로 나타내져 있고 분모가 0이 아니고 분모 분자 모두 정수지. 그지? 그럼 그 수가 뭐라고 했어? 일단 유리수라고 했죠. 유리수 맞아요? 그런데 그럼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까? 얘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 눈으로 보기에는 분수여도 그 실질적인 의미는 정수가 되는 게 가능하므로 얘는 정수라고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6은 정수야? 오케이. 요거 잠시 언급해 드렸고 Q1 마저 풀게요.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야. 부호를 쓰지 않아. 그런데 0은 유리수 맞나요? 유리수 맞지? 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면서? 맞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근데 0은 뭐야? 분자가 0인 거지. 그죠? 87분의 0, 0이야. 그런데 0분의 0 이런 건 없어요.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숫자는 없어요. 그러니 0은 유리수가 맞고요. B분의 A 형태이면서 B가 0이 아닌 A, B는 정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거야. 예시가 7분의 0 같은 거였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니고요. 분자는 정수 맞네요. 그죠? 그래서 0은 유리수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도 맞고 자연수가 아니겠다. 그지요? 플러스 3 양수야. 음수 아니야. 유리수 맞아. 정수 맞아. 자연수야. 맞아. 자, 7분의 5는 양수 맞고요. 음수 아니고요. 유리수 맞고요. 정수 아니고요. 자연수 아닙니다. 2번, 다음 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골라라. 이거 왠지 주의해야 되지. 여러분이 보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6으로 마치 B분의 A 형태이지만 그 의미는 마이너스 3이므로 얘는 정수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고르라고 했다. 그죠? 얘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 얘 2. 양의 정수지. 그래서 얘는 아니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5 있네요. 얘 둘뿐밖에 없습니다. 자, 9페이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래 수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찾아라. 정수를 찾으래요. 정수야. 0, 마이너스 3, 플러스 8, 그리고 3분의 18 빼먹지 마세요. 예, 6입니다. 정수예요. 양의 정수죠. 자, 그 다음 양의 유리수를 찾으래. 플러스 2.5,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8, 그 다음 3분의 18. 오케이.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분의 5, 마이너스 3.14. 맞다, 그죠? 자, 그 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2 플러스 2.5. 유리수인데 정수 아니잖아. 플러스 2분의 1. 유리수인데 정수 아니잖아. 마이너스 7분의 5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3.14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모든 유리수는 정수이다. 아니죠. 유리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지. 정수면 정수가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지요. 자, 2번 마이너스 3분의 2는 음의 정수이다. 정수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3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다. 네. 4번 양의 유리수는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3분의 2를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플러스 3분의 2라고 썼나요? 3분의 2라고 썼나요? 플러스 생략했지요. 그러니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모든 유리수는 자연수분의 자연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뭐가 틀린 것 같지?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정의는 글자 그대로 외우는 거야.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단 A와 B는 정수이고 분모인 B는 절대로 0이 되지 않는 수. 이 문장 그대로 외워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이므로 5번은 틀렸습니다. 3번 핵심 개념 정리하기.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를 통들어 유리수라고 했다. 그 다음 분모 분자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 분모 분자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7분의 3을 가져왔어. 분모 분자가 모두 자연수예요. 거기에 플러스를 붙이면 양의 유리수란 뜻이고요. 그 다음 12분의 11L이라는 분수를 가져왔어. 분모 분자 모두 자연수입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의 유리수 맞다. 그죠? 자, 여기까지고요. 3번 유리수의 분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여기는 양의 정수. 정수는 3개가 있고 유리수는 2개가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여기까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설명이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은 유리수의 정의 이 파란색 부분이고요. 그 다음 유리수의 분류. 이것은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수직선과 절대값. 자, 여러분이 수직선이란 것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 선을 수직선이라 하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양의 부호를 붙이고요. 왼쪽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붙입니다. 부호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 이 수직선에서 기준점은 정수 0이고요. 오른쪽으로 2만큼 갔다 플러스 2, 왼쪽으로 3만큼 갔다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2분의 5만큼 갔다 플러스 2분의 5, 왼쪽으로 마이너스 1.2만큼 갔다 마이너스 1.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말들 하나씩 봅시다. 수직선에서 기준이 되는 점 이름을 원점이라 합니다. 그리고 원점은 수 0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선에서 당연히 플러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이 있는데 밑에 말부터 볼게요. 수직선에서 2분의 1에 대응하는 점, 2분의 1을 의미하는 점은 그림에서 0과 1이 있으면 2분의 1을 어디 찍어달라? 정확히 중간에 찍어달라. 3분의 1은 어떻게 찍어달라? 3등분을 하고 3분의 1에 의미하는 점에 대응시켜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시를 빨리 들어야 돼요. 절대값은 절대값 기호 안에 유리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부호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 숫자의 크기만 보겠다는 뜻이야. 크기. 예를 들어 -7이라는 숫자는 수직선에 나타내면 기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7만큼 같다는 소리지. 그럼 그 이동한 그 크기가 7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절대값 -7은 7이야. 절대값 5를 이해해 볼게요. 절대값 5는 지금 5라는 숫자는 플러스 5인데 플러스를 생략한 거지. 플러스란 것은 기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 옮겨간 크기가 5였던 것이야. 그러니 절대값 5는 5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절대값 12야. 이것은 절대값 기호예요. 숫자보다 약간 더 크게 써서 숫자 1과 비교하도록 합시다. 눈에 잘 보이도록. 절대값이라는 것은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 수의 크기, 거리만을 보겠다는 뜻이야. 그러니 마이너스 12라는 절대값은 왼쪽으로 12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그 이동한 크기가 얼마였던 것이야? 12였던 것이야. 즉 절대값은 부호가 있으면 모두 다 떼고 그 결과 양수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문장이랑 똑같다, 그죠? 양수든 음수든 그 수의 절대값은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다. 아까 부호를 다 떼어내서 봤어요, 그지요? 이 말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0의 절대값은 0이겠지요?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 원점이라는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많이 갈수록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원점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절대값이 커지는 거야. 방향 상관없이 기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은 거리를 나타내므로 항상 양수다. 그리고 0도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절대값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절대값은 항상 0 또는 양수이다. 당연히 이 문장을 잘 볼게요. 절대값이 a인 수는 플러스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무슨 말이야? 절대값이 7인 수는 몇 개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7의 절대값도 7이지. 두 번째, 양수 플러스 7의 절대값도 7이지. 몇 개라고? 2개라고요. 이 말이었습니다. Q1, Q2 빨리 풀게요. 점 위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여라. 자, 그리고 한 문장 하나 빼먹었는데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유리수 하나가 주어졌어. 마이너스 9999분의 1. 유리수 위에 점을 찍을 수 있나요? 네, 찍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찍죠? 마이너스 9999분의 1은 0과 거의 가깝겠지? 그냥 그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말을 하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수직선 위의 한 점을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 마저 풀게요. 점 A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마이너스 2. 점 B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정확히 2등분하고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점 C를 볼게요. C는 숫자 1을 의미하고 있네요. 점 D는 어떤 것이야? 숫자 1과 2를 3등분한 것에 오른쪽으로 1을 기준으로 3등분한 것을 두 번 가있네. 1을 기준으로 2와 1을 3등분하면 이 한 칸이 3분의 1이지. 그게 두 개가 있어. 1과 3분의 2, 3분의 5였습니다. Q2. 다음을 구하여라. 플러스 8의 절대값. 절대값의 기호는 숫자보다 살짝 크게 적어줍시다. 그럼 플러스 8의 절대값, 그 크기는 8이 되겠다. 그죠?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8만큼 갔어. 그냥 그 크기를 묻는 거야. 방향은 관심 없어. 크기를 물었다. 그 크기는 8입니다. 자, 0의 절대값은 0이라 했다. 그죠? 크기가 없는 거야. 길이가 없다고요. 3번 마이너스 1.6의 절대값이야.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1.6만큼 이동했어. 그 거리, 그 길이, 그 크기가 1.6입니다. 자, 4번 5분의 9 되겠다. 자, 나머지 유제도 먼저 풀게요. 마이너스 3을 수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어라. 마이너스 3 여기 있어요. 플러스 2.5. 2.5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1과 0 사이에 3등분한 점이 있는데 0을 기준으로 3분의 1만큼 갖겠다. 2점이 되겠네. 그 다음 플러스 4, 2점이 되겠네. 오케이. 2번. 다음을 구하여라. 절대값이 3인수. 어떤 수 네모에 절대값을 씌웠더니 3이 나왔어.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랑 뭐야? 마이너스 3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3만 됩니까? 뭐를 또 넣을 수 있지? 그냥 숫자 3을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입니다. 자, 2번 절대값이 4분의 11인 양수를 구해달래. 절대값을 씌우면 4분의 11이 되면서 양수인 수는 그냥 4분의 11이죠. 그죠? 3번 절대값이 1.7인 음수. 절대값을 씌우면 1.7이 되는데 음수여야 해. 답이 이거죠. 마이너스 1.7입니다. 3번 풀게요. 수직선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3분의 7에 가장 가까운 정수와 4분의 7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1번 수직선 위에 점으로 각각 나타내어래요.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대분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와 3분의 2겠다. 그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추가로 3분의 2만큼 이동한 거지. 3등분을 해서 1등분, 2등분을 가니 여기가 마이너스 2와 3분의 2야. 그지요? 헷갈리지 마. 3보다 작지? 그래서 3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분의 7은 1과 4분의 3이지.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분의 3만큼 갔어. 1과 2 사이를 정확히 4등분해서 4등분한 것 중 3개를 이동했네요. 여기 있는 거야. 좋았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3이 가깝습니까? 마이너스 2가 가깝습니까? 마이너스 3이죠. 두 번째, 4분의 7은 가장 가까운 정수가 2겠네. 1이 가까워, 2가 가까워. 2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과 2입니다. 4번 핵심 개념 정리하기.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을 정하여 그 점을 기준이니까 0에 대응시킨다. 그죠? 그 다음 좌우의 인정한 간격을 점을 잡아서 오른쪽의 점의 양의 정수를 왼쪽의 점의 음의 정수를 대응시킨 그 직선을 수직선이라 한다. 수직선이 뭐라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이름을 원점이라 잡음과 동시에 그 기준을 0으로 하겠다. 그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선에 표시를 하는데 한 칸에 임의한 것은 한 칸 정수를 의미하고요.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이것을 말로 하면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포인트냐면 점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이고요. 선이 아니라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수직선에서 0에 대응하는 기준이 되는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 거리를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어떤 수 사이에 그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 쓰고요. 기호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절대값의 성질. 박스부터 채우겠습니다. 0의 절대값은 0이고요. 0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 0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지겠어요. 커진다. 그리고 절대값은 무엇을 나타내므로?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거리는 음수일 수 없지. 그러니 항상 거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0이거나 항상 양수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모으면 절대 안 돼. 절대값은 절대로 음수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수직선과 절대값 한번 배워봤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수의 대소관계. 여기서 말하는 수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유리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수라고 하면 자연수 말고 정수 말고 유리수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의 대소관계는 당연히 여러분 7이 큽니까? 137이 큽니까? 137이 크죠. 4가 큽니까? 7이 큽니까? 7이 크지. 어떤 원리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우리는 그 수를 다른 수보다 크다라고 배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큽니까? 0이 큽니까? 마이너스 1이 큽니까? 0이 큽니까? 누가 더 오른쪽에 있죠? 0이 더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0이 더 크다.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다음
제가 마이너스 99와 1을 비교할게요. 누가 더 크지요? 누가 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1이 더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마이너스 99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누가 더 큽니까? 99가 더 크나요? 아니죠. 누가 더 커? 마이너스 3이 더 커. 숫자의 크기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숫자의 절대값이 크다고 그 숫자가 큰 게 아니에요. 수직선을 하나 제가 새로 그리겠습니다. 기준점이 여기 있어. 0이야. 여기가 0이야. 마이너스 99는 여기 있고 그럼 플러스 3은 어디쯤 있겠어요? 여기 있죠? 아니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겠지? 절대값은 누가 더 큽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더 멀리 간 거리는 마이너스 99가 크지. 절대값은 마이너스 99가 커요. 그런데 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3이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으므로 수는 마이너스 3이 큰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수의 대소관계를 배워봤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부등호의 사용. 부등호란 이 기호를 등호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기호들을 부등호라고 하지요. 자, 이것의 의미는 A는 B보다 크다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A는 B 초과이다. 초과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이 의미는 뭡니까? A가 B보다 작다. A는 B 미만이다. 그런데 이 부등호 밑에 이 작대기 하나가 그어져 있어요. 얘는 A는 B보다 커야 되면서 동시에 같을 수도 있다. 우리 등호 두 개를 이렇게 긋잖아요. 하나만 가져온 거야. 그러니 부등호와 등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의의 의미는 A는 B보다 커도 되고요. 같아도 된다. 크거나 같다. 헷갈리는 표현이 하나 추가됐어. A는 B보다 작지 않다란 말이야. 작지 않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크지 않다인가요? 아니에요. 작지 않다의 반대말은 작다입니다. 작지 않다, 작다. 왜 이런 헷갈리는 말을 하느냐? 이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분명 기호를 보면 A는 B보다 커야 되고 같아도 되는 이상이라는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지 않다란 표현을 보셔도 A는 B보다 작지가 않으니 무엇이었던 소리야? B 이상이면 되겠군. 부등호 오른쪽으로 간 것의 반대 부호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A는 B보다 작다. 어떻게 표시했지? A는 B보다 작다. 그러면 이 문장의 정확한 반대말은 뭐야?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는 말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A는 B보다 작지 않다? 아니죠. 아니, 뭐라고? 이 부등호를 정확히 반대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같아도 되잖아. 무슨 말이야? 여러 번 강의를 돌려보면서 이해하세요. 작지 않다는 표현을 보고 이것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옆에 걸 봅시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작아도 오케이, 같아도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A는 B 이하인데 무슨 표현이 헷갈려요? 크지 않다라는 말이 헷갈려. 어떻게 이해해야 돼? A는 B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 뭐야? A는 B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념 설명이 적어요. 그지요?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Q1 -1과 -3분의 1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뭔지 모르겠지만 두 수의 절대값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1의 절대값 1, -3분의 1의 절대값 3분의 1이다. 이때 절대값이 누가 더 커요? 1이 더 큰데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으므로 -1이 더 작다. 무엇입니까? 두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므로 뭐라고요? 두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 이 수가 더 작아. 그지? 그러니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번.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2번. B는 10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 그럼 정확히 이것의 반대부호 이렇게 적어야겠다. 그지? B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B는 10보다 작지 않다.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3번. C는 -3초과 7 이하이다. 초가와 이하인데 누가? C가. 이렇게 쓰면 되고요. 4번. D는 -8 이상이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유제 풀러갑니다. 1번.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1번. -4가 큽니까? 3이 큽니까? 3이 크지요. 2번. 8이 크지요. 3번. 0이 크지. 수직선 위에서 -10과 0이 있는데 누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까? 0이 오른쪽에 있어요. 4번. -9가 있고 -5가 있네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수직선 위에 오른쪽에 있어요? -5. 자, 5번. 2분의 1과 6분의 5지? 얘가 더 크네. 6번. -2분의 1과 -4분의 3? 누가 더 오른쪽에 있죠? 여기가 0,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분의 1. 근데 4분의 3은 0.75. 그러면 -4분의 3은 여기 있겠네요. 그러니 -2가 더 크다. 그지? 음수니까 절대값이 작은 2분의 1이 더 큰 거야. 2번. 다음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여라. 자, 음수일 때가 헷갈리지.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큰 -3이 가장 작고 그 다음 절대값이 큰 -3분의 5가 그 다음 절대값이 가장 작은 음수인 -0.8이 오겠고요. 그 다음 0이 있고 그 다음 1과 2분의 1이 있고 2가 있겠네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래.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A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래요.
하나하나 세지 마시고 개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 미만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는 0, 1, 2입니다. 2번 풀게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뭔가 크지 않다인데 크지 않다의 반대말이 뭐지? A는 3분의 4보다 크다라는 말인데 이거죠. 이것의 정확히 반대는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것의 의미는 A는 3분의 4보다 크다. 밑에 식의 의미는 A는 3분의 4보다 크지 않다란 말이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는 안 되네요. 그래서 답을 쓰면 1번의 문제는 정답 3개이고요. 2번의 문제는 정답이 5개입니다. 자, 4번. 수직 개념 정리하기. 수직선 위에서 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음수는 0보다 작고 무엇은 0보다 크다? 양수는 0보다 크다. 즉 음수보다 0이 크고요. 양수는 0보다 큽니다. 세 번째,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고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습니다. 작다. 자, 부등호의 사용 마지막 볼게요.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다. 같은 말이 뭐야? A는 B보다 초과이다. 그 다음 A는 B보다 작다. 미만이다. 오케이. 뭔가 여기가 중요했다. 그지?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넘어갈게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 표현이 헷갈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부호의 사용을 배웠고요. 그 다음 정수라는 걸 배웠어. 정수를 배우고 유리수를 배운 다음에 수직선과 절대값이라는 말을 배웠지.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유리수의 대속 관계를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수와 유리수 파트 1, 정수와 유리수 개념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